저녁이 되고 해가 질 무렵 네 사람은 다시 펜션으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 관광지를 돌아다녔지만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었다. 벚꽃길에서 찍은 사진들 속에서도 진짜 웃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날처럼 동규는 저녁을 먹자마자 소파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내일 운전해야 하니까 일찍 자야겠어. 민서 역시 조용히 저도 피곤해서요. 라며 2층 방으로 들어갔다. 인화는 홀로 설거지를 마치고 1층 방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두 번째 밤이 깊어갔다. 전날 밤과 똑같은 순서로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인화는 의도적으로 문을 잠그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태호가 다시 올지 모른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니, 분명히 그랬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데 예상대로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다. 발걸음 소리도 없이 태호가 다가왔다. 침대가 살짝 꺼지는 느낌, 따뜻한 체온이 등 뒤로 전해졌다. 인화는 눈을 감은 채 모른 척하며 태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어젯밤보다 더 대담한 손길이었다. 어깨를 쓰다듬고 목덜미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러자 태호가 인화의 귀에 속삭였다. 저인 거 아셨죠?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흘렀다. 태호도 어제부터 인화가 민서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인화는 천천히 눈을 떴다. 돌아서서 태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태호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다. 거침없이 인화에게 다가왔다. 이번에는 입맞춤으로 시작됐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더 깊고 더 농밀하고 더 간절했다. 인화 씨, 인화의 이름을 누군가 불러주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다. 태호 씨, 인화도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금기의 선이 완전히 무너졌다. 둘 사이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고 거친 숨이 뜨겁게 섞였다. 인화는 자신이 이렇게 적극적일 줄 몰랐다. 태호의 손길에 온몸이 반응했다. 더 해주세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에 인화도 놀랐다. 하지만 정말 더 원했다. 태호가 더 깊숙이 다가왔다.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참아야 했다. 밖에는 남편과 친구가 잠들어 있었으니까. 방 안이 후끈해졌지만 정적 속에서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땀에 젖은 몸이 서로 엉기면서 둘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결국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태호가 재빨리 인화의 입술을 막았다. 입맞춤으로 소리를 삼켜버린 것이었다. 그 순간이 더 짜릿했다. 들키면 안 된다는 긴장감과 금기를 넘나드는 쾌락이 동시에 밀려왔다. 인화도 태호의 목에 얼굴을 묻으며 신음을 참았다. 이런 조심스러운 관계가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다. 끝나고 나서 둘은 잠시 조용히 안고 있었다. 거친 숨을 최대한 조용히 고르면서 괜찮으세요? 태호가 인화의 귀에 입술을 가져다 대며 속삭였다. 네, 인화도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들키지 않도록 태호가 천천히 일어나서 옷을 조심스럽게 입기 시작했다. 움직일 때마다 침대가 삐걱거리지 않게 정말 조심스럽게. 태호가 문을 조용히 열고 나간 후 혼자 남겨진 침대에서 인화는 천장을 바라봤다. 방금 전 일이 꿈인 것 같았다. 하지만 온몸에 남은 태호의 흔적과 아직도 두근거리는 가슴이 생생했다.
옆방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민서는 깊이 잠든 것 같았다. 거실의 동균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후회보다는 짜릿한 쾌락에 젖어 현실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27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짜 여자로서의 감정.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충동일까? 잠들기 전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마지막 날 아침 체크아웃을 위해 짐을 정리하며 내 사람은 여전히 어색했다. 2박 3일의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인화에게는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차 안에서 돌아가는 길, 인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일상이 시작될 것이다. 무뚝뚝한 남편, 말없는 아들, 반복되는 집안일. 하지만 이제는 뭔가 달라질 것 같았다. 태호는 백미러로 가끔 인화를 쳐다봤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여행 잘했네요. 태호가 말했다. 네,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인화가 대답했다. 그 말들 속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이틀 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요리하면서도 빨래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태호 생각만 났다. 남편 동규는 여전히 무뚝뚝했다. 평소처럼 철물점에 나가서 늦게 들어왔고 집에 있을 땐 늘 TV만 들여다봤다. 여행 다녀온 소감을 묻지도 않았다. 어땠어? 여행? 응, 괜찮았어.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인화는 태호와 비교하게 되었다. 태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보이고 여자로서 자신을 봐주는 사람이었다. 반면 동규는 그냥 함께 사는 사람일 뿐이었다. 태호에게서 문자가 온 건 여행 다녀온 지 일주일 후였다. XX 모텔 305호실. 내일 오후 2시. 주소와 시간만 적힌 간단한 메시지였다. 인화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다.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발걸음은 그곳으로 향했다. 태호는 이미 와서 와인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텔 방이지만 나름 깔끔했다. 오셨네요. 그의 미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편이 자신을 보고 이렇게 웃어준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태호가 와인잔을 인화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그날 밤 사실 저도 처음엔 민서인 줄 알았어요. 인화의 손이 멈췄다. 그 말이 낯설게 들리지는 않았다. 그럼 언제 아셨어요? 처음 몇 초는 몰랐어요. 그런데 손을 잡는 순간 민서가 아니란 걸 알았죠. 태호가 눈을 피하지 않으며 이어 말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좋았으니까요. 태호가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인화는 말문이 막혔다. 죄책감과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것이 자신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었다는 게 안심이 되기도 했다. 와인 한 잔이 비워지기도 전에 둘은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여행 때보다 더 격렬했다. 눈치 볼 것도 없었고 소리를 참을 필요도 없었다. 아, 더 깊이. 인화는 자신이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할 줄 몰랐다. 태호도 인화만큼 열정적이었다. 이렇게 예쁠 줄 알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밝을 때 그의 고백에 인화는 더 뜨거워졌다. 자신을 여자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 끝나고 담배를 피우던 태호가 갑자기 말했다. 민서와는 사랑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을 생각 중이에요. 진작 했어야 했는데. 그 말에 인화의 가슴이 철렁했다. 이나 씨는 어때요? 행복해요?
태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행복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 남편 동균을 떠올렸다. 투박하고 무뚝뚝하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사람. 표현은 서툴지만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기도 했다. 하지만 여자로서 자신을 바라봐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저 집안이라는 사람,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사람으로만 봤다.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태호의 제안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혼하고 태호와 새 인생을 시작한다면 행복할까? 그날 저녁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태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그 제안이. 남편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다. 왜 라면을 드셨어요? 대충 먹으면 되지 뭐. 소파에 누워 TV를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했다. 인화가 어디 다녀왔는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았다. 이런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할까? 마음속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하루에 수십 번도 생각했다. 태호 같은 다정한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다. 며칠 후 태호에게서 또 문자가 왔다. 오늘 시간 되세요? 같은 장소에서 4시. 인화는 문자를 보며 고민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되어도 괜찮을까? 하지만 태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설렜다. 결국 발걸음은 다시 그 모텔을 향했다.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기다리는 것도 좋았어요. 이나 씨 생각하면서. 태호의 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이번에도 둘은 격렬한 시간을 보냈다. 갈수록 서로에 대한 욕구가 커져갔다. 정말 행복해요. 이나 씨와 이렇게 있을 때가. 태호가 인화를 안으며 속삭였다. 저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친구 민서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인화는 진지하게 생각했다. 정말 태호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까? 태호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행복했다. 여자로서 사랑받는다는 느낌,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느낌.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까? 남편 동균, 아이들, 그리고 친구 민서. 모든 걸 배신하고 새로운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인화는 갈등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태호를 원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동균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인화의 운명을 바꿀 전화가.